자, 이제 첫 번째 대단원 다항식의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3A 더하기 B를 계산해라. A하고 B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만 찾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면 위에서 아래 더하면 B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좌변은 2A고 우변은 바로 계산하면 2X제곱 2XY 4Y제곱 따라서 A라는 다항식은 X제곱 XY 2Y제곱이 되겠네요.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B라는 다항식은 여기를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겠죠. 자, 이걸 써서 생각하면 B는 이 식에서 A를 뺀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B는 3x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y제곱에서 A를 뺀 거죠. 마이너스 부가 있으니까 괄호로 묶어 내겠습니다. 자, 이거 괄호 풀면서 바로 암산하면 2x제곱 그 다음 이쪽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y 여기도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3y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3a 더하기 b니까 3a 바로 세배 해볼까요? 3x제곱 3xy 6y제곱에다 2x제곱 3xy 마이너스 3y제곱을 더하면 되죠. 5x제곱 그 다음 얘는 사라지네요. 더하기 3y제곱 그렇죠. 자, 2번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과 세제곱의 개수가 모두 0이 되도록 제곱과 세제곱의 개수가 모두 0이 되도록이죠. 이건 전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변을 다 전개해서 제곱의 항과 세제곱의 항을 찾으면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곱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곱이란 항과 세제곱을 바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곱이란 항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한 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먼저 제곱이란 항을 계산하면 a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ab 미안합니다. ax 제곱이 아니죠. abx 제곱 그 다음에 2x 제곱 그렇죠. 정리하면 ab 더하기 2의 x 제곱인데 이게 실제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계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세제곱이라는 항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제곱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하고 요거 두 군데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계산하면 세제곱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ax 세제곱 정리하면 a-2의 x 세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상수 개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값은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1입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건 곱셈 공식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여기에서는 이 식과 이 식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식에 있는 공식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매우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은 a 세제곱 이건 인수분해니까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과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이 두 개 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고 얘는 x 더하기 1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둘 다 이 안에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는
먼저 왼쪽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뒤에 것과 얘는 이렇게 따로 묶는 거죠. 그럼 얘부터 계산하면 이거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x세제곱 더하기 1이고, 두 번째 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전개를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건 a 더하기 b, a 빼기 b니까 a가 아니죠. x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4번 다음을 계산해라. 요걸 계산해라. 이건 많이 나오는 자주 등장한 그런 문제입니다. x 곱하기 y가 필요한 거죠. 얘가 대체 얼마일까?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뭐 공식처럼 사용되는 걸 잠깐 정리하면 세제곱의 합은 각각의 합에서 세배 xy x 플러스 y 이걸 뺀 거거든요. 그대로 적용하면 40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4 요 이야기죠. 40은 4의 세제곱 64죠. 마이너스 12xy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12xy에 따라서 xy는 2네요. 그러면 뭐 다 됐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배의 xy를 뺀 거니까 x 더하기 y는 4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요 4죠. 따라서 16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3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서리를 먼저 정해줘야 돼요. 여기를 A, B, 뭐 C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A, B, C 각각의 모서리가 4개씩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의 4배가 32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합은 8이네요. 건널비가 38이다. 건널비라는 거는 같은 넓이가 2개씩 있는 거죠. 근데 각각의 넓이는 AB, BC, CA가 되겠죠. 얘가 각각 2개씩 있으니까 38이다. 따라서 요거는 19가 될 텐데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어떤 공식을 쓰는지는 눈에 딱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식을 쓸 때는 앞에 2배가 한꺼번에 같이 쓰여지니까 뭐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DF의 길이를 구하라. DF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인데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이렇게 나오죠. 뭐 이게 혹시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DF라는 길이는 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이 직각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이 길이를 먼저 따로 구하면 이거는 밑면에 있는 요 면의 대각선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dh 이 길이는 c니까 따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직각 삼각형의 각 변으로 하는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 길이는 어떻게 나오느냐? 루트의 요거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의 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을 뭐 기억해 두면 좋죠. 자, 얘가 얼마인지를 묻는 건데 루트는 일단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얼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따로 빼서 볼 건데 공식을 좀 생각을 하면 원래 공식은 뭐였죠? 원래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2배의 ab, bc, ca를 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것만 구할 거니까 따라서 얘는 세변의 길이의 합의 제곱에서 2배의 ab, bc, c 이걸 뺀 거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 합은 8이니까 64에서 이거 한꺼번에 통으로 같이 쓰면 되죠. 38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26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6번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요거다. 자, 이 문장 식 하나를 쓸 수 있죠. 일단은 뭐 습관적으로 한번 써봅시다. fx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2x-1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식이 하나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2를 구하라는 거죠. x 대신 2만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f2는 요거 4니까 5, 요거 2니까 1, 그 다음에 4-1 그러면 9 빼기 1이니까 8 맞죠? 간단한 문제네요. 자, 7번은 다항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몫이 없다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수분해 된다 뭐 그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도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얘도 식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ax 플러스 6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p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좌변은 3차니까 얘도 3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는 1차식이 되겠네요. 1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x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는 얼마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c라고 할까요? a, b가 아닌 c.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개수를 비교할 겁니다. 물론 우변을 전개해서 직접 비교해도 되지만 개수만 따로 필요한 개수만 따로 정리해도 됩니다. 자, 뭘 먼저 볼까요? 2차항을 한번 볼까요? 2차항의 좌변에서는 마이너스 4x 제곱이잖아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곱했을 때와 이렇게 곱했을 때 2차항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x제곱과 cx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 뭐 암산하면 c는 5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차항 c가 오면은 뭐 b도 나오겠네요. b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상수를 보면 이렇게 곱했을 때가 상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에서 6은 6b 6b가 5b죠. 5b 따라서 b는 5분의 6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어디가 계산을 잘못한 게 하나 있나 보네요. 문제를 잘못 쓴 거는 없나요? 그렇죠. 여기 잘못했네요. 분수가 나와가지고 혹시나 내가 실수했나 해서 봤는데 b가 틀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봤더니 여기가 틀렸네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수정을 좀 해볼까요? c는 5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얘가 잘못됐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이것도 잘못됐죠. 6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3b라고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상수항을 1차항을 보면 되겠네요. 1차항은 이렇게 곱할 때 이렇게 곱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에서 ax는 우변으로 따지면 일단은 뭐 bc를 구하긴 했지만 그냥 일단 쓸게요. 바로 집어넣다 보면 또 실수하니까 마이너스 cx하고 플러스 bx죠. 그러니까 b 마이너스 cx인데 이 얘기는 a는 b 마이너스 c란 얘기죠. 근데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a분의 b 구하는 거죠. a분의 b니까 결국 b 값 구하라는 말이니까 이거죠. 그렇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a, b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fx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개수를 특정한 개수를 비교해서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죠.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건 a, b 두 개잖아요. 그럼 a와 b에 관한 식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요거. 얘가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x 대신에 1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네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이만큼은 통째로 다 사라지죠.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 시간은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이거 5째 오차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죠. 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럼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b가 오면 마이너스 오면 a는 7이 마이너스 7이 되나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35가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x 더하기 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도록.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 b를 구하는데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x 더하기 y가 2라는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한다는 거는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2라는 거를 두 번째 식에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말은 y는 2 마이너스 x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식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야 되니까. 자, a의 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에 여기 y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죠. 플러스 b에 2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빼기 4가 0이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괄호를 싹 푸는 정도로만 진행할게요. 이거는 보조계산 따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bx제곱 마이너스 4bx 더하기 4b. 그렇죠? 이거는 뭐 계산되니까 이렇게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그 뒤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a 더하기 bx 제곱이 아니라 뒤에 하나 또 있네요. 요거 a 더하기 b 빼기 1의 x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정리가 되면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보통 2로 묶어내긴 하지만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4b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b는 2네요. b가 2분의 1이네요. b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도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도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 빼기 b는 0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q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문장만 가지고도 식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qx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이 말은 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어. F-2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Q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Q의 2가 3이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 얘기잖아요. 마지막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나머지 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f2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 찾아라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2 대입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2를 대입을 합시다. F2는 요거 4죠. 그 다음에 Q의 2 마이너스 1인데 Q2는 방금 구했잖아요. 12 마이너스 1이니까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1번. 다항식 fx가 x 빼기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pq의 값을 찾아라. 이것도 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용을 하면 되죠.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pq 미지수 두 개니까 두 개를 각각 적용을 하면 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먼저 결국 f1은 0이란 뜻이니까 1 대입하면 1 더하기 p 더하기 q 마이너스 2가 0이다. 즉 p 플러스 q는 1이 되는 거죠. f 마이너스 2는 f 마이너스 2도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4p 마이너스 2q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렇죠? 그러면 4p 마이너스 2q는 10이 되죠? 그렇죠? 한 번 더 쓰면 2p 마이너스 q는 5가 되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3p가 6이니까 p는 2가 될 거고요. p가 2면 q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fg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고 얘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5다. 똑같이 x 빼기 2로 나누는 거네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눴을 때니까 이 경우에는 x 대신에 x값 대신에 2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가 나오죠.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 거니까.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면 fx, gx의 곱을 x 빼기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이 문장을 좀 보면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f2에다가 f가 아니죠. f2에다가 G2를 곱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값과 이 값이 대체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문제는 식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을 수식으로 쓰면 결국 f2 더하기 g2가 5란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f2의 세제곱 더하기 g2의 세제곱이 35다 이 뜻이죠. f 뭐 g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뭐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f2를 뭐 a, g를 b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죠. 그 말은 a 더하기 b는 5라는 뜻이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35라는 뜻이죠. 이 두 개를 가지고 a, b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앞에서 우리 풀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자,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배 ab의 a 더하기 b,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5의 세제곱은 35 마이너스 3배 ab는 구하려고 하는 거고, 요렇게. 그렇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식을 잘못 썼죠? 다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즉 35는 5의 세제곱 125의 3ab의 5배. 그렇죠? 그러면 15ab가 결국 90이라는 뜻이니까 ab는 얼마가 나오나요? ab는 6.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13번.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나 이런 거는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끊어서 요거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자, 이때 fx를 요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먼저 차근차근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fx를 이렇게 요 문장까지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의 몫을 뭐라고 할까요? qx라고 할까요? qx. 그 다음 나머지가 2x 플러스 5. 근데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이제 얘로 나눴을 때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근데 이것도 몫을 써야 되니까 여기를 q1x, 얘를 q2x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할 게,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렇죠? x 마이너스 1. 요거의 q1x 더하기 2x 더하기 5.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에 q2x 플러스 3x 마이너스 2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fx를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식으로 씁시다. 이제는 qx라고 할게요. 나머지 rx인데 이 rx가 1차식일 테니까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의 qx, 여기는 ax 플러스 b. a와 b의 두 개만 알면 되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러면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2하고 마이너스 3이냐? 여기 보면 x 요거 이 부분이죠. 여기. 그러니까 f2하고 f 마이너스 3은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f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f2는 어떻게 나오냐면 6 빼기 2니까 4죠. 이 두 개를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f2는 여기서는 4 사라지고 얘만 남죠. 2a 더하기 b인데 f2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 계산만 하면 되죠. 위에서 아래를 그대로 한번 빼볼까요? 위에서 아래 빼면 5a만 남고, 좌변은 5a고 우변은 5네요. 따라서 a는 1이고 a가 1이면 b는 2가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뭐죠?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쓰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니까 rx x 플러스 2가 내가 실제로 구하는 나머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3차식 fx에 대해서. 자, 이게 3차식이라는 게 신경이 좀 쓰이긴 해요. 3차식이라고 몇 차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fx 더하기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1 빼기 f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 fx를 fx 빼기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f2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f2를 구하면 그러면 뭐 문제는 끝나는 건데, 이 문제는 f2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f2가 대체 얼마일까? 그런데 나머지 정리처럼 앞에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f2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3차식이라고 딱 특정 지어서 문제를 줬거든요. 얘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을 씁시다. 앞에 문장 가지고 식을 써보면 fx 더하기 8은 뭘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죠. 어떤 식, 뭐 1차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 빼기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어떤 식,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이거는 뭐 q1x, q2x 이렇게 놨을까요? 우리 앞에서 썼던 대로 요거에 q1x, q2x.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는 대입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즉 f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렇게 나오니까 f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8이다. 이 식 하나 생각을 해두고요. 두 번째에서는 x 대신에 1과 2를 다 넣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x 대신에 두 번째 식에서는 x 대신에 1을 넣으면 1 빼기 f1은 0이 될 테니까 f1은 1이 될 거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빼기 f 마이너스 1은 0일 테니까 f 마이너스 1도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식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보면 이 q1x를 가정을 하면 문자 두 개를 써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문자 두 개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q1x라고 하는 요 값을 실제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해 보면 fx 더하기 8은 x 더하기 2의 제곱에 f가 3차니까 이 q1x는 1차거든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방금 풀었던 이 두 가지 내용을 적용을 시켜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x 대신에 1을 넣으면 f1 더하기 8은 여기 1 더하면 3이죠. 즉 9에 a 더하기 b. 좀 더 정리하면 f1이 1이죠. 그럼 9에 요거니까 a 더하기 b는 1이라는 소리일 거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어도 이것도 9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1이네요.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렇죠? 이거 좀 더 보기 좋게 순서를 좀 조절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9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2b가 10이니까 b는 5. b가 오면 a는 마이너스 4. 됐죠? 그러면 그럼 fx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방금 구했던 걸 좀 이용하면 결국 이제 이 식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좀 쓰면 fx 더하기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ax 더하기 b, 즉 마이너스 4x 더하기 5. 그렇죠? 우린 뭘 구하려고 하는 거죠? f2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f2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f2 더하기 8은 여기다 2 대입하면 4니까 16.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6이다. 이렇게 풀리겠네요. 자, 15번.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자, 이때 a부터 2까지 값으로 옳지 않은 거 해보면 되죠 뭐. 일단 뭐 이 과정을 그대로 이 조립제법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면 오른쪽에다 써보겠습니다. 먼저 개수를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2는 2의 값은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맞네요. 그렇죠? 1 내려올 거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렇죠? C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틀렸네요. 그렇죠? 답은 3인가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A-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A-인데 얘랑 비교하면 A-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A는 1이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얘도 답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 그렇죠? 그럼 D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여기다 써야겠네. 얘가 D잖아요. 그렇죠. 얘가 D니까 얘가 D인데 방금 계산했듯이 A는 1이거든요. 따라서 D는 2가 되죠. 이것도 답은 아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죠. 다시 여기에 위로 곱해서 올리면 4A 마이너스 6일 거고 더하면 4A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B. 이 B는 4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얘네. 15번의 답은 C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이 정도 마무리 하겠고요. 그 다음 16번.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끊고요. 17의 13제곱을 설마 이걸 뭐 13번 제곱하고 뭐 나누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봐도 이거는 나머지 정리와 매우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어떤 다항식과 관련된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 16의 12제곱을 5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를 이 16을 x라고 생각하고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x의 12제곱을 15라는 거는 x-2를 의미하는 거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R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식은 다항식, 항등식이니까 이 항등식이니까 x 대신 1을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R1은 1이네요. 맞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이제는 x를 썼으니까 뭐 똑같은 x를 써도 뭐 의미상 그게 문제가 없지만 y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제는 y를 17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17의 13제곱이라는 거는 y의 13제곱을 18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y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에 R2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됐네요. 자, 여기에서는 이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y 대신에 이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R2예요. 그러면 R2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하고 답을 딱 구하면
0이니까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R1과 R2는 나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나눗셈을 할 때 그 나머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17개 뭔가가 뭐 과자가 17개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를 3으로 나눴다라는 건 뭐냐면 3개씩 묶음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3개씩 묶음을 만들면 몇 묶음이 나오냐면 5묶음이 나와요. 그런데 묶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겠죠.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남아있냐면 2개가 남아있죠. 이게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에서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거는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묶을 수 없는, 그룹으로 묶을 수 없는 개수가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가 부족하다, 나머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하나가 부족하다는 의미니까,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몇 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18로 나누는 거니까 17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17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는 7이죠. 18로 나눴을 때니까. 그렇죠. R2는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R1과 R2를 더하면 18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나머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7번. 자, x가 2 더하기 루트 3, y가 2 빼기 루트 3일 때, 자, 요거는 뭐 x, y 대신에 다 대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식을 봤을 때 이 x와 y의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될 가능성이 딱 봐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합과 곱이 제일 좋죠. 왜냐면 이제 이 무리수가 사라지니까. 일단 x 더하기 y는 4일 거고요. x, y는 1이네요. 따라서 얘를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나눠서 하면 앞에 거는 요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뒤에 2개는 xy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되죠. 즉 다시 쓰면 세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4배의 xy의 x 플러스 y.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4의 세제곱 64죠. 마이너스 4배의 xy는 1이고 그 다음에 4. 그럼 64 마이너스 16이니까 48이 되나요? 그렇죠? 자, 18번. 다음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찾아라. 자, 얘는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가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연습했지만 개수끼리 막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되죠. 물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 이걸 인수분해를 하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할 수 있어? 뭐 이거 묻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로 전개도 되겠지만, 반대로 전개한다는 건 결국 개수끼리 비교한다는 얘기고요. 이 문제의 취지상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식은 x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8y 제곱의 제곱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2배의 x제곱 8y 제곱을 더해요. 그러면 다시 얘를 빼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8y 제곱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16의 x제곱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4xy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면 직접 비교하면 플러스 부분이 여기 보면 플러스 부분이 a잖아요. 그러니까 a는 4가 될 거고요. 그렇죠? b는 8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의 제곱 플러스 8y 제곱의 제곱 여기에다가 2x제곱 8y의 제곱을 빼면 2x제곱 다시 얘를 더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식은 틀리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풀면 그 다음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식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뒤에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나중에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인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전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전개를 하려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은 문자로 치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아닌데 이 15하고 17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곱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가 커지니까 부담이 돼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전개를 할 때 꼭 같은 걸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으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으로 x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에서 2를 더 빼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5를 라지 x로 치환하면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빼기 15를 이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 x 빼기 5에 x 더하기 3. 자 이제 다시 원위치하면 됩니다. 즉 원위치하라는 거는 요거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그럼 x 더하기 5 x 빼기 4 x 더하기 4 x 빼기 3. 그렇죠? 아닌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네요. 얘가 없네 얘가. 그렇죠? 자 20번 다항식을 x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가 얘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식으로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에 fx다 이 뜻이죠. 자 이때 f3을 구하라.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앞에서 흔히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은 이렇게 전개하면 2x 플러스 1이고 이 fx는 2차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창은 이거 생각하면 x제곱일 거고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px 플러스 q인데 이 q도 전개하면 상수랑 똑같아야 될 이것도 b 이렇게 문자를 하나 좀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3차항이 없죠? 3차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때만 나오거든요. 따라서 px 세제곱 2x 세제곱이 실제로 p 플러스 2의 x 세제곱인데 이거 없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자, P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차항 볼까요? 1차항. 1차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차항은 2bx 더하기 px인데 p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근데 1차항도 실제로 없죠. 1차항도 실제로는 없어야 되니까 2b-2의 x인데 b는 1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항. 2차항을 보면 2차항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있냐면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헷갈리죠?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문자는 나중에 대입하고요. 그냥 바로 써보면 b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2px제곱. 정리하면 b 플러스 1 더하기 2p의 x제곱. 그렇죠? 자, b가 아까 1이랬죠. 1 플러스 1에 p는 얼마?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 4의 x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일 텐데 요게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됐죠? 그러면 뭘 구하는 거죠? F3 구하라. 그러면 됐네요. fx는 x제곱 더하기 px. 그렇죠? p가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 b는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f3은 9-6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잠깐 해보면 조립제법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x 더하기 1 얘로 이제 두 번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실제로 쓰면 1, 0, a, 0, b 개수만 쓰는 거니까. 자, 먼저 마이너스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근데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나머지인데 이거 0이죠. 두 번째, 여기 똑같이 한 번 더 인수분하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얘도 0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얘가 0인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제가 어디가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3이죠. 그렇죠? 여기가 3. 그러면 여기도 3. 그러면 여기는 4. 얘가 0이니까 a는 2가 되죠. a가 2면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이면 b는 1이죠.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21번. x세제곱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f71의 값의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네요. f71을 구하면 돼요. x 대신에 71을 대입하면 되죠. 근데 설마 그렇게 구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 식을 어떻게든 인수분해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뭔가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값을 알아야, 요 값을 알아야 각 자릿수의 각 자릿수의 숫자의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f71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7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f1이 0이잖아요. 인수분해를 한번 합시다. 하다 보면 고등학교 문제니까 뭔가 딱 걸리겠죠. 1, 1, 8,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0. 이거는 즉 fx는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9. 근데 뒤에도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1. 맞죠? 자, 그러면 그럼 됐네. 여기에 x 대신에 71을 넣자고요. 바로 넣지 말고 이렇게 넣는 거네. 그러면 70 곱하기 80 곱하기 70이잖아. 이건 계산이 쉽죠. 7, 8, 9만 7, 8, 7만 계산하면 되니까 7, 8에 56에다가 7, 6에 42, 7, 4, 7, 5, 35. 그러니까 3, 9, 2에 동그라미 0, 3개. 됐죠? 그럼 자릿수의 합은 3 더하기 9 더하기 2니까 14네요. 그렇죠? 자, 22번.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첫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래요. 조립제법 이용하랬으니까 이용합시다. 그럼 조립제법은 개수만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개수 1. 그 다음은 다 0이죠. 0을 이제 쫙 쓰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만 딱 쓰는 거잖아요. 자, 이걸 1로 나눴을 때니까 1 곱하고 더하고 이게 다 1이네요. 여기도 1일 거고 여기도 1일 거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30차잖아요. 그다음 몫은 29차항이 되겠죠. 29차씩. 그렇죠? 따라서 몫은 뭐라고 쓰면 돼요? x에 29, x에 28, 점점점점 x 마지막 상수 1.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rx를 구하여라. rx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rx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요거죠, 이거. 제가 계속 문제 여기만 계속 읽고 있어가지고 우리 요거죠, 이거. 자, 그러면 x 30 빼기 1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 이 문제잖아요. 원래 저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x 3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이 qx인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rx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rx. 근데 이 rx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최대 1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에서 잠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가 0이에요. 즉 x 빼기 1로 나누면 이 식은 제가 이 식이라고 하니까 얘는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x 대신에 1을 넣으면 x 대신에 1을 넣으면 이 식이 다 성립하는 거니까 R1이 0이란 뜻이죠. 그런데 RX는 1차식이잖아요. 어쨌든 다항식이거든요. 근데 R1이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거는 R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x 30 마이너스 1은
x-1의 제곱에 qx의 a의 x-1이에요. 나는 rx를 구하는 거니까 rx를 구한다는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려면 a가 뭐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앞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그 몫을 구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을 얘를 x 빼기 1로 나눈 그 몫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이거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x 빼기 1과 x 빼기 1 똑같이 있으니까 x-1의 제곱에 x-제곱이 아니죠. 하나 묶어냈으니까 요거에 qx 플러스 a죠. 그런데 앞에서 얘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이 식이 얘가 x29 x28 점점점점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정리하면 x29 x28 x 플러스 1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 x 대신에 1을 넣으면 좌변은 32죠. 우변은 a만 남죠. 따라서 rx는 30의 x-1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23번.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다. 첫 번째 있는 이 문장은 나머지 정리를 쓸 수는 없죠. x 더하기 1의 제곱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일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 나머지를 qx 라고 해볼게요. 나머지는 몫은 qx,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 1은 대입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f-1은 다 사라지고 4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은 나머지 정리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f2는 4. 그렇죠? 똑같네. f-1과 f2가 다 똑같이 4로 나오네요.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0. 그래, rx를 구하라 그런 문제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에 x-2로 나눴을 때의 몫이 있겠네요. 요거 q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qx라고 씁시다. 똑같이 q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뒤가 rx죠. 근데 rx는 나누는 게 3차니까 얘는 2차잖아요. 그러니까 ax제곱 bx 플러스 c 뭐 이 정도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풀이하려면 여기에 x 플러스 1의 제곱 또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문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순수하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fx를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 2차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최대 1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덜 나눠진 거죠.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것까지 나눠야 거기에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직 나누셈이 덜 끝났으니까 얘도 나눠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전체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거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몫은 상수겠죠. 그렇죠? 이 자체가 2차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런데 이게 똑같은 식이려면 여기에 a를 딱 붙여야겠네요.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적용해서 다시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이용을 할 거냐? 여기서 아까 FE가 얼마라고 그랬죠? FE가 4라고 했죠. 그렇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요걸 좀 이용을 하는 거죠. 얘를.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FE는 요거 다 사라지죠? 그럼 여기서 x 대신에 2 대입하면 여기가 3의 제곱이니까 9a.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4. 그렇죠? 그럼 a는 1이네요. 그럼 a가 1이면은 여기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rx는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실제 구하려고 하는 건 r0니까 r0는 1 플러스 1 해서 계산하면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 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길이는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림처럼 세 직사각형 ABC의 넓이가 각각 이렇게 나온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A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문제는 A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일단 뭐 더 봅시다. 뭐라고 쓸 건지는 일단 A라는 넓이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A라는 요 넓이는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어떤 식이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 x 더하기 a네요. 그렇죠. 왜냐면 상 최고차항하고 상수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 플러스 a란 얘기예요. 자, b는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a가 b인데 이 b는 결국 x 플러스 a 곱하기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어떤 식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네요. 그렇죠? 이 최고차항하고 상수만 살펴보면 나머지 식이 확인이 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는 x 세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더하기 18x 플러스 4a 얘는 x 더하기 2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찾는 거죠. 자, 얘는 근데 앞에서부터 이제 문자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이 식에서 A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A는 3이죠. 그렇죠? 아, 여기는 제가 문제를 잘못 완벽하게 안 읽어서 여기 C의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다 씁시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A가 3이니까 여기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8x제곱 더하기 18x 플러스 12는 x 더하기 2 곱하기 어떤 식인데, 이거 조립제법 바로 쓰면 되잖아요. 1, 8, 18, 12 마이너스 2 가지고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12가 0이다. 그러면 여기가 x제곱 6x 플러스 6. 그러면 b는 6, c도 6.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니까 15.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단원 다항식의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